아마 들어보면 이런 여자 이런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해당 사항에 있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여기에 오시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상담을 꽤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참 느끼는 게 많은데 2년 전에 상담했던 거와 지금 상담을 해보면 확실하게 성향들이 좀 독특하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이게 개인주의 성향도 되게 많아지고요. 이제는 진짜 성향과 인성을 좀 필터해서 고객을 좀 가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가져오는 분도 이렇게 필터를 해야죠. 그럼요. 사회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보기엔 되게 멀쩡한데 이야기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난 안 왔으면 좋겠어. 다 받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아마 들어보면 이런 여자 이런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 주장이 확고하지 않는 사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랬는데요. 제 엄마가 그랬는데요. 무슨 말끝마다 친구, 엄마, 아빠, 오빠 얘기를 달고 있는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도 친구가 고민해보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의견이 없네.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지 않냐.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너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친구 말에 엄청 휘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남자가 막 35, 36, 여자가 33, 34 먹어서 이렇게 친구 말에 휘둘려요? 친구가 이 남자 만나지 말란다고 안 만나요? 그래서 친구 말에 휘둘리는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은 현실파. 야 모든 조건 다 따져야지 너 정도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비관하는 판. 야 나 결혼 안 한 거 봤잖아. 나 너무 행복해 라면서 비혼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야. 야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야 하지마. 우리 그냥 같이 혼자 살자 이러는 거지. 또는 남자가 손해야 하지마. 뭐하러 결혼해. 여자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옆에다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친구랑 같이 가서 결혼하고 사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가 본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 말고 부모님 말에 휘둘리는 경우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이가 42, 43, 45 먹고 엄마한테 뭘 물어봐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 아니 결혼은 본인이 할 거고 결혼할 때 이 여자가 괜찮은지 아닌지만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어머니 저 첫 번째 만남하러 오겠습니다. 어머니 저 두 번째 만남하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저 세 번째 만남하겠습니다. 뭐 이거 다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래. 엄마한테 그럼 뽀뽀하는 것도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런 남자를 누가 믿고 살겠어요? 이렇게 자기 주관이 없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20대 여성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되게 확고해요. 내가 물어보라 그래.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언니 왜 물어봐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만남하고 괜찮으면 엄마한테 보여주고 이럴 거지. 저는 여기 진행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할 거고 친구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해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확고한데 35세 넘어간 여성분들이 잃어버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그럼 그 친구는 결혼했나요? 결혼 안 한 친구야. 그럼 그 친구가 소개를 해주겠대요? 그것도 아니야. 답이 없는 거죠. 본인의 인생을 다른 제3자가 살아주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연애 중이거나 혹은 혼인 상태인데 오시는 분들. 결혼한 상태에서 오게 돼요. 이혼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로 이제 상담을 딱 하는데 전화로는 절대 얘기를 안 해. 재혼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막상 상담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혼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오시는 거죠. 진짜 저는 그런 거 보면 썸칫썸칫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와요. 내가 물어봐. 왜 그런 거예요? 곧 헤어질 거래. 헤어지면 오셨어야지. 왜 왔냐 물어보면 헤어질 거니까. 그러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헤어질 거면은 진행하시고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냐. 남자친구랑 여행 가야 된대. 여행 갔다 와서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되게 소름 아니에요? 여행 가서 남자친구랑 할 거 다 할 거 아니야. 그러고 와서 여기서 또 딴 남자랑 만난다고?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런 분들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이게 거의 환승이별 아니에요? 환승이별이죠. 만나고 있는데 오시는 거는 아니지 않아 여기에? 헤어지고 뭐 얼마 안 됐어. 3일밖에 안 됐어. 이런 건 충분하게 이해를 해.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내 남편이 나랑 살고 있는데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나 한 2년 있다 이혼할 건데 저 어떠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저께 나랑 같이 보내고 있었던 내 남자친구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나 어느 정도 여자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자 PD님은? 바람 피겠다고 거의 통보한 거 아닌가. 죽여버리고 싶겠죠. 당장 헤어져야지. 왜 안 헤어져요? 헤어지고 오세요. 그럼 미안해서 못 헤어지고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못 헤어진대.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미안하면 하면 안 됐어야지. 그 사람이 왔을 때 대표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냈죠. 정리를 다 하고 오십시오. 이건 정말 추잡한 짓입니다.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별로예요? 소개 되겠어요? 이게 되게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았잖아 이런 게. 근데 요새는
남자들도 여자가 있는데 와요. 마음이 끌려서 만나고는 있는데 성격상 먼저 이별을 고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죠. 여자가 나한테 떨어져 나가길 원하는 그런 남자들이 여자 만나기 싫고 결혼 상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말은 못하고 여기 오는 거지. 나쁜 거죠. 근데 남자들도 은근히 그런 경우가 요새는 있더라고, 상담하다 보면.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언니 좀 100억 이상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본인 모습은 너무 누추해. 관리도 안 돼 있어. 그렇다고 또 비용을 지불해서 돈은 쓰기 싫어. 그러면서 남자는 해달래. 그게 뭐예요? 도둑놈 심부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내가 엄청 뭐 돈도 있고 경제력도 좋고 나름 멋진 남자인데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예쁘게 치장하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 보면 어떤 여자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여자지.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자라고 못된 심리.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해요. 이제 만남하고 오면 이제 예를 들어 여성들이 남자 좀 나이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가서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자꾸 만날 때마다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면 어떤 분은 당연히 끊어야죠. 저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그걸 왜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잖아. 그렇게 해서 내 값어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도 그냥 싫은 거야.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 내가 왜 굳이 결혼정보회사에다 돈을 내고 만남을 해야 돼?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가 그래요. 아니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돈 안 내는 거랑 뭐가 달라. 어떤 어머님 아버님 한 번씩 전화 오셔서 돈 내야 되는 거죠? 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나가는 게 아까운 거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방에서 혼자서 있어야지 그냥. 이 비용들이 몇백만 원 또 많게는 몇천만 원이라 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인생한테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 땐 투자해야지.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여자들이냐면 샤넬 가방, 에르메스 가방 들고 와. 그러면서 뭐 100억대 이상, 300억대 이상 남자 해달래. 그러면서 돈 200, 300 내는 걸 아까워하는 여자들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또 명품 사는 거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과시용이잖아. 그러니까 소비랑 투자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항상 남 탓과 과거 탓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연애 상담을 해요. 왜 잘 안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물어봐. 그럼 어떤 분들은 아휴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입고 나가서 남자가 싫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제가 거기서 남자분들 만나봤는데 남자들 성격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은데 다 남 때문에 안 된 탓으로 다 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이상한 경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요. 실제 피드백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 남성들이 훨씬 더 안 좋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 근데 또 이분들의 특징은 그런 피드백을 해주잖아. 그럼 또 짜증을 내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셨대요. 다음번에는 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좀 이거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어요. 다음엔 제가 좀 조심할게요 라는데 어떤 분은 지도 마찬가지예요. 됐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기 싫은 거지. 경청한 거죠. 그렇게 부인하고 인정을 안 할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잖아.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의 주관을 절대 꺾지 않는다.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죠. 초반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주장이 확고하지 않댔지.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어찌됐건 소개해드리는 전문가잖아.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나는 분명히 단발이 어울려. 근데 내 생각엔 난 긴발이 좋아.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단발이 어울린다 그래. 근데 본인만 계속 긴 머리로 다니는 거야. 이게 어떤 거예요? 똥꼬집이죠. 이런 분들은요. 육각형 분들을 또 찾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내 기준에서 이건 평범합니다. 아니 네 기준에서 평범한 거지 보통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 자기 주관 잘 꺾지 못한 사람들이 뭐 특징이 좀 있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0대에 연애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이 자기 기준이 확고하게 생겨서 이런 남자는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젖어 있어서 절대 꺾이지가 않아요. 피디님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연애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면서 깨달은 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연애 도중에 남자하고 여자는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럴 때 남자는 10번 중에 9번을 참고 여자는 10번 중에 9번을 화를 내죠. 그래서 남자는 속으로 항상 억울해요. 연애를 좀 해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공감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웬만하면 좀
좀 참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참는데도 극혐하는 여자의 행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자들의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면 남자들은 반드시 떠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가 나면 스무고개를 하는 여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자가 잘못을 했어.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걸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에 꼬리에 꼬리를 계속해서 무는 거죠. 취조하듯이. 그러면서 명확하게 나 이것 때문에 화났어. 그래서 이게 서운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애둘러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자꾸 여자가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자는 3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나 이런 게 더 조금 더 중요해. 이렇다 보니까 내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연애의 속도가 더 중요하죠. 속도도 중요하다 보니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빙빙빙 돌다 보면은 시간만 가고 이 짜증만 나다 보니까 짜증이 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면 당연히 이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쿨하게 어떤 부분이 화가 났는지 얘기를 하고 그냥 사과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저도 동의하는데 보통 좀 다투거나 하면은 본인이 왜 서운한지를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약간 여자들 심리는 이걸 왜 몰라? 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진짜 모릅니다. 대표님, 여자들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남자한테 미안해 해서 금방 끝낼 거면서 반대로 남자가 미안할 땐 한 번에 안 받아주나요? 풀어주기를 원하니까. 옹졸한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짜질짜질한 사소한 사항 있잖아. 저번에 오빠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또 지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몰아서 그냥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큰 거 한 방. 두 번째입니다. 자나깨나 내가 1순위. 저번에 내가 말했는데 기억 못해? 일하면서 화장실이나 담배 피러 갈 시간은 있잖아. 나는 주말에 오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아니었나 봐. 전형적인 남자한테 PTSD 오는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여자 중에서도 아무리 내가 엘리트고 고학력자여도 남자한테는 내가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분들은 내가 1순위가 돼야 하고 남자가 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본인은 남자친구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왜 항상 나는 남자에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대표님,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여자들?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여자들은 자기 인생 삶 없이 남자친구만 바라봐가지고 나도 내 삶의 남자친구가 영순이니까 남자도 내가 영순이어야 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대체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여자들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일도 안 하고 나한테만 몸매면 좋겠어요? 근데 또 여자들 욕심에서는 남자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나만 또 영순이어야 되고 또 이런 거 바라는 또 욕심 되게 많은 여자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자가 알아야 되는 남자의 생각은요. 여자들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 자나깨나 무조건 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자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나는 먼저 이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신경을 좀 써주자. 그러니까 눈앞의 일을 먼저 끝내놓고 여자친구를 생각하자. 이렇게 남자들은 대부분 공과 사를 구분한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 입장은 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여자분들이라면 남자의 이런 부분들을 좀 존중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연애초랑 달라졌다입니다. 은근히 여자들 중에 편해졌어, 너와 편해 이런 말에 굉장히 민감한 여자들이 있어요. 왜요? 편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설렘이 없어졌나? 날 여자로 안 느껴지나? 이렇게 생각해서 서운해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근데 꼭 두근거리고 꼭 설레이는 것만이 사랑인가? 아니잖아. 매번 설레이는 게 사랑이야?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대표님 같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얼마 전에 남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46살 남성분인데 저한테 자기는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갱년기라고 했어요. 46에 가슴이 설레이는 거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 갱년기 증상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연애 초에는 밤늦게까지 놀고 잘 데려다 줘놓고 왜 지금은 안 데려다 주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맨날 데려다 줘. 한두 번 데려다 주면 되지. 안 그래? 누구나 처음에는 환심 사고 꼬시려고 이렇게 데려다 주지만 사귀고 나서는 이제 뭐 매번 데려다 줄 수는 없잖아요. 피곤한데. 30대 남성분들은 자신의 삶에 열중을 하다 보면 연애 초반처럼 열심히 막 이렇게 여성한테 대할 수는 없어. 그리고 생각해봐봐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연애 기간 동안 내 남친을 위해서
입장에서 택시비라든가 기름비라든가 왔다 갔다 나를 데려다 줄 때 이런 조금 교통비에 대해서 충당을 좀 어느 정도 해줬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변했다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불만만 털어놓는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잘못을 해서 지적을 하면 서운해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정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친구하고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남친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친이 내 편을 들어주길 원했는데 야 그거는 좀 네가 잘못한 것 같다 해서 남자친구가 조금 가운데 입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해할 수 있지.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준 건데 막 뭐라고 너무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한테 약간의 정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되냐.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분이 개념이 있거나 어디 가서 절대로 욕먹을 행동을 안 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 그럴 때 결혼을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외모도 진짜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뭔가는 다른 여자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남자 입장에서는 올인을 하게 되죠. 근데 여자친구가 조금 개념 없는 행동을 하거나 내가 봤을 때 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여자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딱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랑해줄 용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잠깐 여자 편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속으로 엄청 욕을 하고 있을 거야. 내가 물어볼게요. 피디님들이 용인해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좀 많이 문제되는. 바람 땡기죠. 바람 안 되고 도박은 어느 정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와이프가 도박을 했어 1,000만 원. 이혼할게요.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내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하다 도박을 했어. 근데 1,000만 원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면 좀 서운하긴 할 것 같다. 선이라는 게 있구나 다. 그러면 대표님의 선은 뭐예요? 죽이는 거. 대표님 수위가 영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럼에도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상대방한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크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들 중에서도 내가 생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도 나 사랑해 줄 거야? 뭐 약간 이런 걸로 남자 떠보는 여자들 있잖아요. 현실적인 남자 입장에서는 어떡하냐.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또 여자 입장에서 또 삐지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대답해? 당연히 사랑해 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여자 입장에서 또 서운해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또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남자 입장에서 원하는 답변을 또 해줘. 그럼 난 널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그럼 또 여자 입장에서 또 뭐라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 뻥치지 마. 또 이렇게 얘기해도 남자 입장에서는 또 피곤할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여자가 더 피곤한 케이스는 조건을 더 추가해서 극한 상황까지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계속 떠보는 거지. 그렇게 실없는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진짜 연애 잘하는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아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남자한테 자기 편 들어달라는 얘기도 안 하죠. 어떻게든 자신의 일은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게 엘리트적인 여성들의 사고방식이죠. 제가 오늘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다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남자 탓만 하고 남자복 없다고 하소연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여성분들은. 그래서 평생 이렇게 외부 환경 탓만 하다가 강제 비혼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크신 분들이죠. 이런 발언을 해서 뭐 남녀 차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이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저의 현실적인 얘기들을 마음에 좀 제대로 박아놓고 좀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실천에 옮기면 조금 좋은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좀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